안녕하세요. 불법자 신고 서비스에 대해 발표할 건설공학교육과 2023-03 손미나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제한 배경 및 필요성, 제한 서비스, 향후 구현 방향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한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먼저 문제점 정의를 해야 하는데요. 저는 신호 위반, 불법 유통 등 불법으로 다니는 차량을 목격한 적이 있고 불법으로 다니는 오토바이를 자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또 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훼손 및 가리는 차량의 위협성을 다루는 뉴스를 본 적이 있고 번호판을 가리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오토바이들을 다룬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점들을 봤을 때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문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필요성은 차량 번호판을 가림으로써 범죄에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폭주적으로 운전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번호판을 가림으로써 범죄에 좀 더 대담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해결하였을 때 사회적 효과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러한 문제들을 좀 더 빨리 캐치하고 빠른 신고를 통해서 잡을 수 있다면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점 정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페르소나는 경찰관으로 정했습니다. 경찰관은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하여 사건을 해결합니다. 여튼 페르소나는 범인을 잡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인트 오브 뷰는 페르소나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페르소나에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관으로서 지켜야 할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How might인데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토바이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법 오토바이를 줄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법 차량을 빠르게 신고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전 교통시설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아이디어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 운전 중에 핸드폰으로 촬영하기 어려우므로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블랙박스에 자동 촬영 기록이 있고 위치 전송이 되므로 핸드폰에서 바로 자료가 전송하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핸드폰 앱을 활용하여 빠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번호판을 조작한 사진이나 불법적으로 교통을 위반했을 시 그 사진을 촬영해서 전송을 하면 위치가 기록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속도 위반 카메라 등 저런 번호판 방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바로 캐치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다음 기존 서비스 분석을 먼저 해볼 건데요. 제가 찾아본 결과 스마트 국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스마트 국민 제보는 사이트로도 존재하고 앱으로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앱은 평점이 별로 좋지 않는데요. 오류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기존 서비스는 간편 비밀번호가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로그인을 한 경우에 신고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간편 비밀번호를 작성해야 하는데 간편 비밀번호를 쓰면은 오류로 로그아웃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서비스를 적용해서 요즘 지문 인식과 페이스 아이디를 많이 활용하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보다 빠르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적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진 시간이나 위치 서비스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사진에 사진 시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그 신고가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오류가 뜬다고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신고 접수가 아예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서비스를 적용해서 사진 촬영 시 위치와 시간이 자동 입력되므로 그 자료를 같이 넘겨서 앱으로 넘겨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적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카메라 활용 시 로그인 오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켜서 사진을 찍어도 로그인 아웃이 돼서 신고가 접수가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앱을 키면 바로 카메라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신속하게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계속 두 번 들어가면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바로 카메라 실행해서 찍고 저장이 되면 그 다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적용시킬 것입니다. 저만의 독창성은 앱 실행 시 바로 카메라가 작용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웬만해서는 다 이제 앱을 들어간 후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를 적용시킬 수 있는데요. 저는 신속하고 빠르게 사건 현장을 잡아야 되니까
바로 카메라가 작동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적용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을 찍었으면 그 시간과 위치 서비스가 자료로 이렇게 바로 전송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적용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제한 서비스 설명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구성도를 해봤습니다. 저희 이제 앱 아이콘을 보시면 차량이 있고 그 번호판을 돋보기로 다 잡는다는 느낌을 주도록 하여서 다잡아라고 지었습니다. 앱 이름을. 그 다음에 이 앱 구성을 보시면 첫 번째는 핸드폰 첫 카메라 실행 화면이고요. 그 다음은 신고 목록에 대한 자료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신고서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써있는 번호판 분량은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 불량인 경우, 없는 경우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 위반인데요. 교통 위반은 신호 위반, 불법 유턴 등의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폭주 레이싱인데요. 폭주 레이싱은 경쟁심이 발생해서 더 빠르게,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목록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기타는 그 밖에 위험한 상황을 목격했을 경우 바로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목록에 넣어놨습니다. 다음 신고서는 사진 자료를 전송해서 일자, 시간, 위치, 장소가 다 전송될 수 있지만 혹시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으실 때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내용은 마찬가지로 쓰여진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룰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을 키면 바로 카메라가 작동되므로 카메라 화면이 먼저 나오고요. 카메라를 찍으면 사진이 저장돼서 그 다음 신고 목록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바로 이전 버튼 눌러서 바로 신고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고 목록은 번호판 불량, 교통위반, 폭주 레이싱, 기타가 있는데요. 여기서 좀 더 눈에 띄라고 그림과 함께 참고해 놨습니다. 번호판 불량은 번호판 그림, 교통위반은 신호등 그림, 폭주 레이싱은 자동차, 빠른 자동차 주행, 기타는 사고가 난 현장에서 이렇게 한눈에 보도록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신고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생 일자, 시간, 장소, 위치는 선택사항으로 좀 더 자세한 것을 원하시면 쓰면 되시고요. 사진 또는 영상은 자료가 그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진 또는 영상을 등록한 후에 내용만 작성하시면 빠르게 또 신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향후 구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앱의 중요한 점은 빠르고 신속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신고도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면 굳이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보완할 것입니다. 이 앱은 네이티브 앱 형태로 구현할 것입니다. 네이티브 앱은 앱 어플리케이션 속도가 빨라 앱을 실행하는데 속도에서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앱의 중요한 것은 속도이기 때문에 속도를 강점을 줄 수 있는 네이티브 앱 형태로 구현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는 마이스컬 형태로 구현할 것입니다. 마이스컬은 높은 성능을 줄 수 있으므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도 높은 성능과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 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료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하여 데이터나 파일 저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버를 직접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전력, 위치, 확장성을 고민하지 않고 데이터 센터 어딘가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서버를 사용하며 서버 세팅 등을 신경 쓰지 않고 서비스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료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서 속도 면에서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라이브러리는 오픈CV를 활용하여 객체 인식 및 추적 기능을 사용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빠르게 범죄 현장을 잡고 사고를 일으킨 범죄자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객체를 인식하고 거기에 추적 기능이 달린다면 굉장히 빠르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오픈CV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